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애플 에어플레이의 보안 문제입니다. 올리고 세큐리티라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른바 에어본이라고 불리는 취약점인데 이게 수십억 대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또 어떤 점이 흥미로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폰이나 맥 같은 애플 기기만이 아니라요. 에어플레이 기능을 쓰는 스피커, TV 같은 제3자 기기들까지 전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제3자 기기까지요? 네. 그리고 핵심은 사용자가 뭘 클릭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 공격자가 원격으로 기기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소위 제로 클릭 원격 코드 실행, RCE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로 클릭이요? 와. 심지어는 이게 웜처럼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염된 기기가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스스로 다른 기기들을 또 감염시키면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웜처럼 퍼진다는 게 그럼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카페 공용 와이파이에서 아이폰이 감염됐다고 치면요. 네. 집에 와서 제 공유기에 연결하는 순간 제 스마트 스피커나 다른 가족들 기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올리고 세큐리티가 총 23개의 취약점을 애플에 보고했고요. 그 결과로 17개의 식별자가 발행됐습니다. 17개나요? 와. 네, 다행히 애플과 협력해서 보안 업데이트는 이미 배포된 상태입니다. 업데이트는 되었군요. 그래도. 그 제로 클릭 웜이라는 게 정말 특히 맥OS 같은 경우는 CVE 2025에 42252 그리고 CVE 2025에 4206 이 두 개가 조합되면 그런 공격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니 더 걱정되네요. 맞습니다. 그 공격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에어플레이가 통신할 때 사용하는 특정 네트워크 경로, 그러니까 TCP 포트 7000번을 주로 이용하고요. 여기서 주고받는 데이터 중에 필리스트라는 형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필리스트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좀 생소한데. 무슨 설정 파일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애플 기기들이 여러 가지 설정이나 정보를 저장할 때 쓰는 특별한 파일 형식인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 에어플레이 SDK, 그러니까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스피커나 수신기 같은 제3자 기기들은요. 사용자가 설정을 어떻게 해놨든 상관없이 제로 클릭 RC, 그러니까 CVE 2025에 4132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설정과 상관없이요? 네. 이걸 악용하면 예를 들어서 기기에 달린 마이크를 몰래 켜서 주변 소리를 엿듣는 그런 심각한 행위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헉, 도청까지. 근데 더 놀라운 건 자동차의 카플레이 시스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것도 같은 취약점 CVE 2025에 413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 환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차량 와이파이 핫스팟 비밀번호가 너무 단순해서 예측하기 쉽거나 아니면 블루투스로 연결할 때 핀 번호가 노출되거나 심지어 그냥 USB 케이블로 연결만 해도 제로 클릭 또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RCE 공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USB 연결만으로도요? 와, 그럼 단순히 엿듣는 걸 넘어서 운전 중에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걸 띄우거나 큰 소리를 내서 운전자를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네,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 공격 외에도 다른 위험들이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접근 제어 목록, 그러니까 ACL, Access Control List라고 부르는 누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해놓은 규칙 목록을 우회하는 취약점, CVE 2015-2427이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원래는 인증이 필요한 에어플레이 명령을 그냥 막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증 없이요? 네, 또 민감 정보 유출과 관련된 취약점들 CVE 2015-2470 그룹도 있는데요. 이걸로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사용자나 기기들의 정보를 빼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기기정보가 새어나갈 수도 있군요. 그렇죠. 심지어는 서비스 거부 공격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맥 컴퓨터에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서 화면을 그리는 시스템 윈도우 서버라는 걸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는 그냥 강제로 로그아웃 되어버리는 거죠. 내부 이슈 12.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거군요. 네. 근데 이런 DOS 공격이 단순히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걸 넘어서 중견자 공격 MMITM,
그러니까 통신 내용을 엿보거나 조작하는 공격에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개인 기기 문제만이 아니라 뭐 회사 내부 네트워크 같은 데서 발생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환경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에어본 취약점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쓰는 에어플레이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원격으로 기기를 조종하고 심지어 악성 코드를 전염병처럼 다른 기기로 퍼뜨릴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험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맥, 아이폰, 스피커, 심지어 자동차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취해야 할 보호 조치들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애플 기기 그리고 에어플레이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애플이 이미 패치를 배포했으니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업데이트.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 에어플레이 수신 기능,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내 기기로 뭐 영상이나 음악을 보내는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아예 시스템 설정에서 꺼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아, 수신 기능을 꺼두는 거요? 네. 세 번째로는 조금 기술적일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방화벽 설정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기에서만 에어플레이 통신, TCP 포트 7000을 허용하도록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특히 기업 환경에서 유용할 수 있겠죠. 네, 방화벽 설정. 마지막으로 에어플레이 설정에서 허용 대상을 모든 사람이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 대신 현재 사용자만으로 변경하는 것도 공격 표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군요. 현재 사용자만으로 설정하는 것. 여러 가지 방어 방법이 있네요. 네,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들 뒤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쩌면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다른 편리한 기술들 속에는 또 어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잠재적 위험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